반찬은 모두 채소로만 먹는답니다. 이렇게 건강을 신경 쓰니 밥은 당연히 잡곡밥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우 맛있겠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흰쌀밥의 그 맛.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고소함과 달달한 맛은 포기할 수가 없답니다. 몇 년 전부터 일상이 달라졌다는 이가 있습니다. 피곤해. 아우 너무 힘드네. 올해 63살의 이수코 씨.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찌뿌둥한 몸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수코 씨의 첫 일과는 혈당 체크. 오늘은 좀 괜찮으려나 기대해보지만 역시나 높게 나왔습니다. 3년 전인가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혈당을 재보니까 110 이상이라 그래서 그때 당뇨 전 단계를 알았어요. 당뇨병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 단계라고 하니까 어머 그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직은 당뇨병이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이전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수코 씨. 쌀밥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난 뒤에 초콜릿도 좋아하고 빵도 잘 먹고 떡도 잘 먹고 밥 먹고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이렇게 믹스커피를 먹었어요.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좋지 않은 식습관이 계속되자 조금씩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눈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뭔가 이상해 혈당을 재봤더니 수치가 이전보다 크게 올라 있더랍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건데요. 당뇨병 전 단계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저는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을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뇨병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면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정상인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7배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만으로 전신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각종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여 생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일 때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당뇨병 전 단계.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당뇨병의 무서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돌아가실 무렵 돼갖고 자리에 누워 있을 때 다리에 염증 같이 많이 생겼더라고. 약간 괴사되기 직전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당뇨가 당뇨 합병증이 아니었나 싶어요.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걷는다는 그녀.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걷기도 하고 나름대로 근력 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관리 중이라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만약에 당뇨 합병증 그런 거 오면 무섭잖아요. 아프면은 자식들한테 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곳은 수코 씨의 텃밭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먹는 것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소리에 텃밭을 구해 채소를 심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게 키우는 채소만 10여 가지. 웬만한 마트 못지 않습니다. 아유 지금 보시면 부추도 있고 열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금치, 마늘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가지고 먹고 있어요. 당뇨 전 단계가 있어서 제가 먹는 걸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채소가 자랄 때마다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데요. 오늘도 혈당이 내려가길 기대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난 후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 반찬은 모두 채소로만 먹는답니다. 이렇게 건강을 신경 쓰니 밥은 당연히 잡곡밥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우 맛있겠다. 어머나, 그냥 흰쌀밥이네요. 밥은 안 바꾸셨나 봐요? 맛있겠다.
밥은 못 바꿔요. 제가 현미밥, 잡곡밥 다 먹어봤는데 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야채랑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먹고 운동도 하는데 이 쌀밥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흰쌀밥의 그 맛.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고소함과 달달한 맛은 포기할 수가 없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누워버리는 수코 씨. 밥 먹고 나면 그렇게 졸리고 막 눕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벌써 3년 전부터 그랬어요. 밥만 먹으면은 항상 그렇게 졸려요. 심한 식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잠들어 버린 그녀.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식후혈당은 100에서 140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도 최고 식후혈당이 200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식후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참기 힘든 식곤증, 피로감, 어지러움, 공복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당뇨병이나 전당뇨는 건강검진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를 잡아내기 힘들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이수코 씨의 혈당을 재봤더니 식후 1시간 혈당은 210, 식후 2시간 혈당은 149로 나왔는데요.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큰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란 자연 상태의 곡물을 몇 차례 도정하여 영양이 감소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흰쌀이나 밀가루 등이 해당합니다. 정제 과정에서 녹말, 섬유질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단순당 함량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실제 흰 쌀밥의 당 지수는 69.9로 카스텔라나 가래떡, 라면, 수제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인 흰 쌀밥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인 혈당은 누구나 매 순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만 안전한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자주 변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면 염증이 발생해 다양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혈당 스파이크가 큰 사람의 경우 사망 위험과 주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은 물론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까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수코 씨. 그녀는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